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자, 벌써 필기 시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필기 결과가 뜨면서 면접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면접 유형 중 많이 나오는 PT와 세일즈 면접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은 PT 면접 트레이닝 진행을 하고 다음 강의에서 세일즈 면접 트레이닝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PT 면접을 볼 텐데요. PT 면접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림처럼 이렇게 스케치북에 그려서 표시하는 PT 면접도 있고, 화이트보드나 블랙보드 칠판을 써서 사용하는 PT 면접도 있고, 자기가 PPT를 만들어서 모니터에 띄우는 기업도 있고, 그냥 종이에 작성해서 아무것도 없이 진행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또 혼자 말하는 PT 면접도 있는가 하면은 최소 2명 이상이 조가 토론한 의견에 대해서 발표하는 PT 면접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PT 면접이 있는데 과연 이 PT 면접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어떻게 순서 있게 체계적으로 짜야 논리 있게 보일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PT 면접 강의에서 어떻게 진행하면 논리적으로 PT를 진행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PT 면접에는 굉장히 많은 유형이 있어요. 스케치북, 칠판, 모니터 아무것도 없이 진행 이렇게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든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시선입니다. 시선 당연히 그냥 면접관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아무것도 안 쓸 때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면접관과 눈을 마주치지만 무언가 도구 이렇게 칠판이나 모니터나 스케치북이 있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옆을 쳐다보게 돼요. 이거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스케치북도 칠판도 모니터도 이거는 발표자가 보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여기를 보시면은 PT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발표자에게 집중도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종종 종이를 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종이를 들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대다수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읽습니다. 네, 저는 이러면서 읽으시는데 PT 면접 종이 들고 할 때는 밑으로 내려져. 왜 우리 아나운서들 보면은 MC들 보면은 딱 명치 정도쯤에 두고 진행을 하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읽게 되면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기로 면접관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이 종이를 향해 가기 때문에 목소리도 작아지고 자신감도 없어 보이게 되세요. 아나운서나 MC 기억하셔서 종이 밑으로 내리시고 소리는 포물선 모양으로 면접관에게 들리게 뱉어주셔야 됩니다. 즉 시선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목소리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태도입니다. 태도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PT 면접 그 외에 사내 PT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도를 하는데 보면은 대부분이 불안하니까 다리를 계속 왔다 갔다 이쪽 저쪽 막 움직이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바로 태도거든요. 발표하실 때는 다리는 어깨 넓이로 살짝 벌리셔서 어깨 넓이로 살짝 벌리고 이 상태로 내리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불안하다고 발 동동 구르시거나 이동하시거나 이러시면은 주의 산만해지니까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종종 우리 이제 바디랭귀지 쓰시는 분들 계십니다. 바디랭귀지 쓰실 때 막 이렇게 손을 화려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디랭귀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반원 한번 그려보세요. 네, 이 반원 넓이 안에서만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거 이 정도. 더 움직이지 마세요. 고개 움직이지 마시고 이 정도 반원 너비 안에서만 팔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PT 면접 논리적으로 말만 잘하면 되지 시선, 태도, 바디랭귀지가 뭐가 중요한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메러비안의 법칙에 따르면은 사실 사람들이 들을 때 얼마나 논리적이냐는 7%밖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럼 그 외에는 어디에서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하냐라고 보면은 시선, 태도, 목소리에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자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친근해 보이고 내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싶으시면 시선, 태도, 바디랭귀지부터 제대로 잡고 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 없이 막 움직이면서 산만하게 하시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면접관에게 그만큼 다가가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일즈 면접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라고 하면은 이 스피치 업계에서는 PT를 OBC라고 부릅니다. 오프닝 바디 클로징인데요. 오프닝 바디 클로징은 여러분이 PT 면접을 하실 때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프닝과 바디와 클로징은 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면은, 자,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말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프닝에서 여러분의 발표 수준이 결정이 난다고 보셔도 돼요. 오프닝에서는 듣는 사람, 즉 면접관의 관심을 유도하는 파트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말씀하실 그 문제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 곳이고요. 여러분이 어떤 의견을 말할 거다를 소개하는 곳이에요. 자, 그럼 바디는 어떤 곳이냐? 내가 의견을 소개했어요. 그럼 이 의견의 근거는 뭐다? 라고 말하는 곳이고요. 매직3와 CSC 기법은 뒤로 나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요약, 결론 해주시면서 클로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 OBC 어떻게 구성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입니다. 관심을 유도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소개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자, 저는 오프닝을 QSL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Q예요. Q는 question인데 이거는 사실 분위기에 따라 만약에 이게 좀 진중한 분위기고 시간이 좀 짧다 싶으면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거는 면접관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발표에 집중하게 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침 식사에 대한 PT를 여러분이 해야 돼요. 자, 아침 식사 하고 오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너 아침 먹었지? 안 먹었지? 하고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내리고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열린형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아침 식사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뭐 아침 식사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어떤 거일까요? 아침 식사를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의 차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생각을 하게 되죠. 아침을 먹었냐 안 먹었냐 질문할 때 손을 들고 내리고의 문제를 떠나서 아침 식사가 왜 좋다고 하는데 왜 좋지? 이런 식으로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 사람이 저 질문을 왜 했지? 라고 하며 여러분의 질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토리예요. 여러분에게 주제가 주어졌을 거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 주제가 찬반으로 나뉘는 주제다 하면은 저는 이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해야 하냐라는 주제에 대해 뭐 최근 찬성 의견은 이런 찬성 의견이 있고 반대는 이런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외에 아침 식사를 어떻게 마케팅을 아침 식사를 꼭 하자고 어떻게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묻는 식의 문제라면은 현재 아침 식사에 대한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왜 프로모션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뿌리를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은 리드멘트예요. 자, 서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본론을 얘기할 거잖아요. 서론과 본론을 잇는 멘트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 주제에 대해 찬성하는 근거를, 반대하는 근거를, 혹은 이 아침 식사를 마케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음에 두 가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서론과 본론을 잇는 리드멘트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디도 있습니다. 바디. 여러분 드디어 본론인데요. 자, 본론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앞서 마케팅 방안이든 찬반 의견이든 제시하겠다고 리드멘트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리드멘트에서 나온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가 바디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의견에 대한 근거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발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시간이 너무 길지 않다 그럼 두 가지로 할 때 가장 먼저, 또한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CSC에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위에 말씀드린 게 세 가지 매직3고요. 두 번째 CSC는 두 가지씩 결론부터 말씀하세요. 아, 네, 저는 이 아침 식사 마케팅 방안에 대해 이렇게 이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한 다음에 왜 그런지 근거 말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리 결론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결론 말해주고 이야기 말해주고 결론을 한 번 더 정리. 이거를 매직3를 하신다면 총 3번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만약에 그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스토리를 간략하게 축소하시던지 아니면은 정리 결론 부분을 줄여주시던지 빼주시던지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 CSC 기법을 갖췄을 때 발표가 가장 깔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결론입니다. 요약과 결론인데요. 생각보다 결론에는 단계가 조금 복잡해요. 하지만 빼야 할 부분 빼고 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famous saying이에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본론을 모두 아우르는 속담이나 가치관이나 명언을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이거는 시간이 부족하면 제외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을 담는 속담과 가치관 명언은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다고 하듯이 아침 식사의 중요성은 말을 아무리 해도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본론을 한번 famous saying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앞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간단하게 두 갈씩만 따와서 정리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이 아침 식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고 만약에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한다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감사 인사 해주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부족할 땐 famous saying이랑 우리도 할 수 있다 빼고 요약과 땡큐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쌤과 함께하는 PT 면접 트레이닝 여기까지 진행을 해볼 거고요. 어느 기업이든 어떤 상황이시든 면접 컨설팅 진행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위로 나가는 주소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